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이제는 겨울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다들 안녕하셨고요. 네, 이제 코로나가 변종 바이러스가 점점 지독해지는 것 같습니다. 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무위 자연 속에서 우리가 살았더라면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을 텐데, 인간의 그 욕망, 오용락에 찌들려서 자연 환경마저 이렇게 악질적으로 변종 바이러스들이 생겨서 인간들을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활동도 제한하고 모든 그 의식주 문화도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환절기에 또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심신의 면역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치유가 필요한 거고 몸 치유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신 치유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명상 또한 심신 치유의 한 일환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스마트 명상, 오늘이 제 68강이 되겠습니다. 제 68강. 이 제 68강은 그 파옥 사여도께서 대만에 갔을 때 그 신도들에게 초청 강의를 했던 제6강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강의를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오늘 주제는 12연기를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12연기를 관찰하는 방법. 12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초급 과정과 중급 과정, 우리 불교 신자라면은 12연기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12연기. 자, 우리가 12연기, 연기라는 건, 연기설이라는 게 뭐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바르게 따른다는 거죠. 그게 연기설입니다. 12연기라 하면 우리가 세 가지 그 회전, 서큘레이션 회전하는 게 있고, 또 12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12연기에 세 가지 회전이라 하면은 오염은 마음의 어떤 또 정신에 이런 그 마음에 오염원이 있으면은 그것은 반드시 업으로 쌓이고, 그 업은 반드시 또 그 대가로 과보를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업의 연기의 사이클은 오염원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업이 생기고, 그 업은 반드시 과보로 나타난다. 이게 세 가지 회전입니다. 그 다음에 연기의 그 요소에는 12가지가 있어서, 그렇죠. 우리가 12연기라 그러지 않아요. 12연기라 하면은 무명, 뭐였죠? 무명. 무지한 거죠. 무지.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것을 우리가 무명이라 합니다. 무명. 그 다음에 이제 행, 쌍카라라고 그러죠. 쌍카라. 그 다음에 식. 그 다음에 뭐였죠? 네 번째가 명색.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육입. 그 다음에 촉수의 취, 생사, 노사. 이게 이제 12연기였잖아요.
우리가 지난 67강에서 정신과 물질을 식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정신과 물질이 12연기에서 뭘까요? 어디에 해당할까요? 명색에 해당합니다. 명색. 그러니까 왜 그 명색에 해당하는가 하냐면은, 명색이라 하면은 이때 이야기하는 명이 정신을 나타냅니다. 색이라는 것이 물질을 나타내는 거죠. 예. 정신과 물질을 우리가 명색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정신을 식별하는 방법을 공부를 했고, 물질을 식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정신을 식별하는 방법, 정신을 식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물질을 식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질을 우리가 식별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었죠? 4대 요소, 지수, 화풍을 우리가 식별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14개의 파생되는 물질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18가지의 그 구체적인 물질을 공부를 했습니다. 4대 요소와 그다음에 파생된 14가지의 물질을 합쳐서 우리가 구체적인 물질이라고 그랬죠. 이 물질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 색입니다. 색.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정신적인 정신을 식별하는 방법도 공부를 했죠. 정신을 식별한다는 게 뭐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마음의 문이 항상 열려 있다고 그랬죠. 그걸 우리가 방언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마음의 문이 열려 있다가 마음의 문이 열려 있다가 어떤 물질 대상이 나타나면은 저게 뭘까 하는 의문전향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저게 뭘까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정신으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의문전향이 되고, 그 의문전향을 통해서 의문전향이 바꾸어지면은 거기에서 다시 속행심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 속행심이라는 게 뭐였죠? 자아나였잖아, 자아나. 어떤 물질이 나타나면 이게 뭘까? 하는 의문전향으로 바뀌어서 자아나로 또다시 흘러갑니다. 그 자아나라는 게 조사해서 분석해서 어떤 실체를 알아내가는 과정이죠. 판단하기까지. 그 과정입니다. 자아나가 사실은. 그 자아나 속행심이 빠르게 흘러가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저의 얼굴을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에 제 얼굴을 보고 이 제 얼굴이 나타나기 이전에는 여러분들 마음이 흘러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화면에 제 얼굴이 나타났을 때 저분이 누굴까 하는, 여기서부터 이제 자아나가 시작됩니다. 안경을 끼었네? 눈썹은 저렇게 검네? 코 모양은 저렇게 도통하고 얼굴은 둥글 편이고, 이렇게 이제 자아나 속행심이 흘러갑니다. 그렇게 해서 과거에 저 사람 어디서 본 듯해? 67강에서 뵀지? 저분이 누굴까? 김태달 박사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자아나가 흘러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방언가 상태로 가죠. 예. 마음의 문을 쭉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제가 손을 이렇게 딱 한번 들었어요. 그럼 어떤 변화가 있죠. 그러면 아, 저분의 손이 보였네? 그럼 다시 의문전향으로 가서 저건 손이지. 다섯 손가락이 다 있나? 아, 손의 길이는 어떤가? 아, 저분은 짧은 손이네? 손을 지금 움직이네? 하는 일은 또 뭐예요? 자아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손을 내리셨네? 그러면 다시 어떻게 돼요? 방언가 상태로 다시 흘러갑니다. 이와 같이 어떤 대상의 물질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방언가 상태에서 자아나 상태로 흘러갑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식별하는 것이 뭐라 그러죠? 정신을 식별하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물질을 식별하는 방법은 4대 지수화풍. 지수화풍을 우리가 식별하는 거잖아요. 지라는 게 딱딱함이요, 수라는 게 유연성이요, 화라는 게 따뜻함과 차가운 온도를 이야기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풍이라는 게 우리가 뭡니까? 이 들숨과 날숨을 하는 것도 다 풍이고, 우리가 소화작용을 일으키는 것도 하나의 풍의 활동이죠. 그죠?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대상을, 물질을 봤을 때 대상을 식별하는 방법도 있고, 거기에 따르는 또 정신을 식별하는 방법이 있다. 그게 바로 사실 말해서 명색을 식별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명색은 어디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었냐? 12연기에서 공부할 수 있었잖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무명, 행식, 그 다음에 명색, 육입, 육입이라는 육근이 있잖아요. 안이비설신의 육근이잖아요. 명색에 의해서 육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육근에 의해서 촉수, 애치, 생사, 노사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무명에서부터 노사까지를 우리가 식별하는 방법을 오늘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물질과 정신에 대한 것을 우리가 식별할 수 있었다면, 관찰하는 방법을 알았다면, 오늘은 그 원인과 결과만 우리가 알아보면 12연계를 관찰하는, 식별하는 방법을 익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12연기를 우리가 식별한다, 관찰한다 한다는 얘기는 물질을 식별하고 정신을 식별하고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를 식별하는 것을 우리가 12연계를 관찰하는 방법이라 합니다. 그게 세 가지 뭐예요? 물질을 식별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신을 식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원인과 결과를 식별하는 방법입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게 되겠지만은 이 원인과 결과를 식별하는 방법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서 위파사나 통찰지를 통해서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식별하는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네, 오늘의 강의의 주제는 물질을 식별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정신을 식별하는 방법과 원인과 결과를 식별하는 12연기를 관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그 12연기에 있어서 세 가지 사이클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였죠? 오요문이죠. 오요문. 오염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가? 다시 말해서 내가 마음에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어. 이 마음, 육신과 정신의 어떤 고통을 가지고 왔다. 오염이 됐다. 오염이 됐으니까 고통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오염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이 근원을 살피는 거예요.
오염원을 살피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오염원으로 해서 내가 어떤 업을 쌓게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또 그 업에 의해서 어떤 과보를 가져오는가. 이거는 이제 결과잖아요. 오염원과 업은 원인이라면 과보는 결과잖아요. 그래서 12연기의 순환 사이클은 오염원, 업, 과보로 이어진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염원이라 하면은 무명과 가래와 지척이잖아요. 무명이라 하면 무지를 의미하는 거야. 무지라는 거는 12연기설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가 나타난다는 이 연기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 해서 오는 것, 그게 무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오염원으로 해서 무명, 오염원 중에서도 무명, 그 다음에 오염원의 또 두 번째가 이게 가래입니다. 가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게 취착입니다. 집착입니다. 오염원은 무명에서도 올 수 있고, 가래에서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취착, 집착에서 온다. 다시 이거를, 오염원을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뭐죠? 나쁜 결과를 낳는 것을 오염원이라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업이잖아요.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이 오염원을 깨끗하게 청정하게 가져가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12연기의 연기설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지만 무명에서 극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가래에서 벗어나야 돼요. 애착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집착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무명에 의해서 업이 쌓이는 거잖아요. 어디에? 제8식 아리아식의 업으로 쌓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애착에 의해서, 가래에 의해서 우리가 고통이 오잖아요. 그게 그대로 어디로 쌓일까요? 제8식 아리아식에 쌓이게 됩니다. 거기가 업장입니다. 업을 저장하는 장소, 그게 8식 아리아식에 쌓입니다. 그 다음에 그 업이 쌓여있는 8식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툭툭툭툭 튀어나오죠. 내가 생각지도 않게 무의식적으로 툭툭 튀어나온다는 게 뭐냐면은 내 8식 아리아식에 쌓여있던 그 업이 그대로 표출되는 겁니다. 그 8식 아리아식에 선업이 많이 쌓아져 있다면 선한 마음으로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올 거고, 악업으로 많이 쌓여있다면 그때그때마다 그 경우의 대상에 비추어서 그와 유사한 과거의 업이 그대로 8식 아리아식에서 무의식적으로 툭툭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12연기의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처음이 뭐라고요? 오염원을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 오염원은 무명, 업, 그 다음에 과보. 과보라는 게 선업을 쌓으면은 즐거움과 행복이 뒤따를 것이고, 악업을 쌓으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온다? 고통과 아픔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오염원에 대한 관찰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업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선업을 쌓으면은 즐거움과 행복을 가져다 주고, 악업을 쌓으면은 그만한 죄값으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과보잖아요. 그래서 무명, 오염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업의 해전은 첫 번째가 오염원에 대한 해전이고, 두 번째가 업에 대한 해전이잖아요. 업은 항상 쌍가라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쌍가라. 쌍가라가 뭐죠? 행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명행, 무명에 의해서 행이 나타나는 겁니다. 쌍가라가 나타나는 겁니다. 무명에 의해서 행이 나타난다는 얘기가 뭐죠? 무명이 원인이 돼서 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무명으로 인해서, 오염원으로 인해서 업이 생기는데, 오염원으로 해서 업이 생기는데, 그 업은 무명과 그 다음에 뭐요? 애착과 집착에 의해서 업이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결과는 과보로 나타난다. 이제 과보의 회전에는, 세 번째 과보의 회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 과보의 회전에는 첫 번째가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잠재의식, 제7식 말라식에서 일어나는 잠재의식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요. 과보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제8식 아래아식으로도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염원에 의해서, 업에 의해서 과보로 잠재의식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무의식적으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단히 무서운 거죠. 그 다음에 정신과 물질로서 우리가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과보가 나타납니다. 정신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죠? 오염원에 의해서 건강한 오염원 자체가 최소화되어 있는 그런 원인이었다면, 그 업이 오염되지 않은 건전한 깨끗한 것이 업장에 쌓여서 그 과보로 정신으로 나타나죠. 그 정신이 어떤 정신? 맑은 정신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물질로서 과보를 얻습니다. 선업을 쌓으면은
정신적으로 행복할 뿐만이 아니라 복이 돌아온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쌓은 만큼, 선업을 쌓은 만큼 나한테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과보가 6가지 감각 토대로 나타납니다. 내가 오염원을 얼마나 최소화했느냐, 업을 어떻게 선업을 쌓았느냐에 따라서 6가지 감각기관으로 나타난다는 게 뭐죠? 안, 이, 비, 설, 신, 의로 나타납니다. 눈으로 선업을 쌓은 사람들은 건강한 눈으로 보고 건강한 귀로 옳게 듣고 건강한 코로 향기로운 냄새로 가져갑니다. 음식 또한 맛있게 느낌을 가져갈 수 있죠. 그 다음에 몸으로도 몸도 건강한 몸으로 유지해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안, 이, 비, 설, 신, 의식 또한 건강한 의식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과업으로 이렇게 난다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접촉입니다. 접촉은 오염원이 깨끗하면 깨끗한 업이 제8식 아래아식에 저장되어 있다면 우리가 접촉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느냐? 어떻게 가져갈 수 있겠어요? 유쾌한 느낌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겠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오염되지 않은 친구들과 내가 관계를 맺었다면 그러한 관계가 내 업장에 그대로 쌓여 있겠죠. 그리고 내가 다음에 만났을 때 결과가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관계로 접촉하게 되잖아요. 반면에 오염원이 아주 나쁜 오염원을 가지고 관계를 설정했다면 그 관계 설정이 내 8식 아래아식에 딱 저장이 돼 있어요. 저 사람하고 나쁜 관계를 유지했다면 그럼 접촉을 어떻게 하게 돼요? 나쁜 관계로 유지하면서 접촉하게 되잖아요. 그게 과보입니다. 그 다음 느낌 또한 마찬가지죠. 저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내가 유지했다. 오염원이 적다. 좋은 관계를 가졌다는 게 오염원이 적은 거죠. 그렇다면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면 좋은 관계로 업장에 담봐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업장에서 다시 잠재의식이든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왔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봤을 때 잠재의식도 깨끗하고 좋은 관계고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 것도 깨끗하고 내가 지금 보는 안입이 설신으로에 의해서 느낌을 가져가는 것도 깨끗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과보가 깨끗한 느낌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 뭘 통해서? 그 원인과 결과를 바라볼 수 있는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통찰지입니다. 통찰지. 그래서 그 통찰지를 통해서 우리가 물질과 정신을 식별하고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인 십이연기를 관찰할 수 있었을 때 무상고무아를 체득하게 되고 그 무상고무아를 체득했을 때 멸진정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오늘의 강의의 요점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게 고급 과정이라 조금은
이해하기에 난해한 부분이 있었다면은 그 앞에 강의했던 것들을 쭉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들어보시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저도 여기 단계까지 오는데 꽤나 오래 걸렸습니다. 꽤나 오래 걸렸습니다. 우리가 청정도론을 공부할 때는 명상이 대단히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고급 과정이니까 힘도 있는 과정으로 가서 정신을 이해해야 되고 물질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12연계를 이해하고 관찰하는 방법까지 알아야 되고 하니 점점 더 고급 과정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고급 과정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네, 오늘은 30분이 벌써 지났네요. 이 정도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스마트 명상 제 69강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동안 건강하시고 또 밝은 얼굴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